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 설렘과 기대를 안고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지나려던 이 가족에게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는데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황한 가족은 항의해보지만 요원들은 대답 없이 그들을 끌고 가기만 하는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한 여러 나라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두근감동입니다. 두근감동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영상을 일부 각색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근 15년 동안 호주 시드니에서 살다가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시드니 공항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날은 오랜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며 설렜지만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공항 내 보안이 유난히 엄격해 보였고 군데군데 보안 요원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죠. 저희 가족은 무사히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 요원들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오더니 여권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실수로 오래된 호주 영주권 여권을 꺼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금세 굳어지더니 저희를 둘러싸고 제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당황해서 서둘러 다시 가방을 뒤졌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의 의심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하더니 추가 조사를 위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딸 하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운 표정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고 저도 속으로 어쩌지? 이대로 우리 귀국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방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다시 한국 여권을 꺼내 보안 요원에게 보여주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저희는 그저 평범한 귀국기를 기대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 여권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보안 요원들은 남편이 실수로 꺼낸 오래된 호주 영주권 여권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요즘 시드니 공항에서는 위조 여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니 보안 절차가 한층 강화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그 상황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상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우리 가족을 더 철저히 검문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작은 방에 앉아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가방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어 보안 요원에게 재차 보여주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여권을 받아들고 스캔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만약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이대로 우리가 발이 묶이면 어쩌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산되면 어쩌지? 그런데 그 순간 한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통해 여권 확인 중 한국 여권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을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여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통할까? 혹시 이 여권 덕분에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은 여전히 저희 가족을 예의주시하며 스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권을 꼼꼼히 살피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시드니 공항에서는 아시아 여권들이 위조되어 여러 차례 발견되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여권을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된 여권으로 신분을 속이려는 시도가 많아져 보안 측에서도 더욱 주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안 요원 중 한 명은 남편이 제시한 한국 여권을 스캔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더군. 이 여권도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해봐야겠어. 그 말에 저희 가족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이는 무슨 일인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속으로 대체 몇 번을 스캔하고 검사해.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따질 수 없어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요원들은 여권을 단순히 스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만 아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들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문제를 내면서 남편을 테스트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축구 응원단 별명은 무엇이죠? 라고 질문하였고 남편은 약간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붉은 악마입니다. 이 대답에 보안 요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보안 요원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언제인가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8월 15일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여권이 진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듯 했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은 남편에게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권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문제도 잘 풀어주시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여권의 높은 신뢰도 덕분에 상황이 빠르게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저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줬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한국 여권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넘겼어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모든 검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한국 여권의 위상을 실감하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긴박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은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밟게 될 한국 땅이 얼마나 변해 있을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하윤이도 저희 곁에서 들뜬 표정으로 엄마, 한국 가면 뭐부터 할 거야? 라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비밀이라고 답해 주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섰을 때 저희 가족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넓고 세련된 공항시설,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여유로움과 활기찬 분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가 알던 인천공항이 맞아. 10년 만에 이렇게나 달라졌네. 시설도 훨씬 현대적이고 기술도 엄청 발전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이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가 되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윤이도 엄마, 여기 진짜 멋있어. 시드니 공항보다 더 큰 것 같아. 라며 기뻐했어요. 그 후 저희는 짐을 찾고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공항에서 바로 서울까지 고속철도로 연결된다니 정말 편리하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남편이 말을 꺼내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라고 대답했어요. 공항철도 안에서도 최신식 설비와 쾌적한 환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심의 번화한 풍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과 빌딩 숲 사이에서 최신 기술이 녹아든 한국의 도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이젠 정말 첨단 도시가 됐네라고 말했고 저는 그저 이 모든 변화가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을 실감하며 이제는 이곳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친정에 잠시 머무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울컥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보다 손녀를 더 반겨주셨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나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는 신축 단지로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스마트홈이었습니다. 현관에 설치된 스마트 도어록은 지문과 얼굴 인식을 통해 출입을 관리했고 집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실내 온도도 조절되었습니다. 남편은 집 안에 있는 AI 음성 비서에게 거실 조명 꺼줘라고 말했더니 조명이 서서히 꺼지며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딸 하윤이는 이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똑같아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특히 아침이 되면 집안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커튼을 열고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스마트 냉장고는 안에 들어있는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필요한 재료를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집에서 생활하게 되니 한국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스마트 미러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날의 날씨, 교통 상황, 일정 등을 모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건 정말 미래가 아니고 뭐야? 한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로 앞서가고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윤이도 방에 설치된 AI 학습 기기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기는 하윤이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공해주고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까지 해줬어요. 하윤이는 이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신나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학습 환경 덕분에 하윤이는 공부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길러지게 되었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을 느끼며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의 생활도 좋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는 편리함과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생활 수준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우리 가족은 주말에 인천 송도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송도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이번 나들이가 더욱 설레었어요. 20여 년 전 남편과 저는 인천 송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송도는 지금처럼 첨단 도시가 아니라 해안가에 조개구이집들이 줄지어 있던 소박한 어촌 마을이었죠.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날도 이곳 송도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소풍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편과 저는 바다를 보며 처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그날 싱싱한 조개를 굽는 모습을 보고는 조개를 이렇게 잘 굽는 사람은 처음 봐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시절 송도에서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개구이를 즐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이 송도에서 이루어진 덕분에 송도는 우리에게 늘 특별한 장소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찾은 송도는 예전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첨단 기술이 곳곳에 적용된 스마트 시티로 변해 있었죠.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송도라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나 달라진 송도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여기 진짜 멋져. 드라마에서 보던 미래 도시 같아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하윤이의 모습을 보니 남편과의 첫 만남이 떠오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송도는 이제 예전의 소박한 모습은 사라지고 미래형 도시로 완전히 변모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걸으며 남편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하윤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윤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는 송도에서 조개구이를 먹었다고, 지금은 그런 집들이 하나도 없네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남편은 그렇지, 예전엔 이곳에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조개구이를 먹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첨단 도시가 되어버렸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송도에서 멋진 야경을 바라보며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조개구이집은 사라졌지만 송도는 새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로 다시 태어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새 학기를 맞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로 첫 등교를 했습니다. 집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학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통학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단지라 학교도 최신 시설로 가득했어요. 하윤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담임 선생님이 하윤이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하윤이는 호주에서 살다 왔대요. 영어도 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니까 다 같이 잘 지내보자고요. 선생님의 말에 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하윤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 호주에서 살다 왔어? 영어 정말 잘하겠네. 어떻게 말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 하윤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간단한 영어 인사를 해보였습니다. 하윤이의 유창한 발음을 듣고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부러움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진짜 잘한다. 나도 영어 잘하고 싶어. 친구들 사이에서 하윤이는 순식간에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친구들은 하윤이에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재미있어했고 하윤이는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주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하윤이의 영어 실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윤이에게 단어를 읽어보라고 했을 때 하윤이는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읽었고 선생님은 하윤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네요. 앞으로 친구들에게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윤이는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한결 즐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의 적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하윤이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나 운동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친구들은 하윤이의 밝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더욱 쉽게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라서 하교 후에도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하윤이가 학교에 잘 적응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윤이도 학교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친구들이랑 더 자주 놀 수 있어서 좋아. 라며 즐거워했어요. 저녁이 되면 하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남편과 저에게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나한테 영어로 질문하면서 엄청 웃었어. 나도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과 저는 우리 하윤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통해 하윤이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하윤이의 성장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서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시장이 열린대. 음식도 많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희는 저녁을 먹기 전 야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 먹거리를 파는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입구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맡고는 신나서 엄마, 여기서 먹는 거 다 맛있을 것 같아. 빨리 가보자. 라며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야시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같은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 붕어빵과 닭꼬치, 그리고 수제 음료와 디저트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여기 정말 뭐든 다 있네. 저녁은 이곳에서 해결해도 될 정도야라며 웃었습니다. 하윤이는 떡볶이 부스를 보자마자 저거 먹고 싶어 라며 줄을 섰습니다. 저희 가족은 떡볶이와 어묵, 그리고 호떡을 사가지고 공원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야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도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즐기고 있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웃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말 즐거운 행사네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했고 이웃분들도 자주 이런 행사를 하니 앞으로도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저희도 이곳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야시장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며 공원은 더욱 밝아졌고 분위기도 한층 더 활기찼습니다. 남편은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한국에서 이런 정겨운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윤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야시장은 언제 또 해? 친구들이랑도 같이 오고 싶어. 라며 아쉬워했어요. 저희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행사에 자주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이들은 발전된 기술과 편리한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을 뛰어넘어 사람들 사이의 정과 유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한국인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노력과 도전이 결실을 맺길 바라며 언제든 마음속에는 따뜻한 고향, 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재미있는 사연을 제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청하실 추천 영상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두근감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